안녕하세요, 모토PD 김영준 에디터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2024 지프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 모델입니다. 이 랭글러 사하라 모델 같은 경우는 루비콘보다 도심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이 팬더가 아닐까 싶어요. 루비콘의 경우 팬더 가니쉬의 엔드라인이 이 본인 라인 아래까지 올라와 있어서 넓은 휠하우스의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타이어의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인치업 없이 순정휠에 35인치 타이어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하라의 경우는 팬더가 루비콘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인치업 없이 순정휠에 최대 34인치 타이어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루비콘 같은 경우는 블랙 무광 컬러의 팬더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사하라 같은 경우 팬더에 바디 컬러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넘어와서 또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루비콘 모델의 경우 이 견인고리가 레드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었다면 사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헤드라이트와 그릴 커버가 루비콘 모델의 경우 메탈릭 그레이, 사하라는 실버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안개등 커버 역시 헤드라이트 그릴 커버와 동일하게 실버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차량의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후드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루비콘 모델만 파워돔 타입의 듀얼 벤티드 후드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사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매끈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하라 모델의 경우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루비콘의 경우는 락레일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럼 루비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 이제 이 사하라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윈드실드는 기존 유리보다 3배 더 단단하다고 하는 코닝사의 고릴라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 상단 중앙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전방 추돌 방지를 위한 센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조수석에 위치해 있던 강철 안테나가 삭제되었고 윈드실드 통합형 스텔스 안테나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랭글러의 외관을 단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거친 환경을 주행하는 동안 나뭇가지나 전방 장애물로부터 랭글러를 보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보시면 블랙 사이드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인 BSD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측면의 인상을 좌우하는 이 휠의 경우 18인치 발틱 그레이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리지스톤사의 듀얼러 하이웨이 터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오면 이렇게 LED 테일램프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식의 빨간 전멸등이라서 개인적인 견해로 운전이 서툰 분들은 미국식 빨간 전멸등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디자인은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으니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아닐까 싶은데요. 터치스크린 기능과 유커넥트를 탑재하여 기존 대비 5배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미러링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8방향 전동 시트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24 더 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탑승자의 안전에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쓴 느낌인데요. 실내에서도 루비콘과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루비콘 같은 경우는 이 실내에 있는 스티치들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던 반면 제가 타고 있는 이 사하라 모델의 경우 노란색 스티치가 들어가서 조금은 더 화사한 느낌이 들고요. 또한 시트의 경우 사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킨리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루비콘은 나파 가죽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센터 패시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루비콘은 오프로드 특화 모델이라 엑슬락, 스웨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 그리고 옥스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사하라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루비콘은 락트랙의 기어비가 4.11 그리고 사하라는 셀렉트랙의 기어비가 3.56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단 기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에 한번 나서 볼까요? 사하라 파워탑 모델을 타고 시승에 나왔는데요. 이 사하라 파워탑의 경우 원터치 전동으로 탑 조작이 가능합니다. 최대 시속 89km까지 탑 개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탑을 열었을 때의 개방감도 상당한데 탑을 이렇게 닫았을 때의 차폐감도 상당히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에 나선 김에 차량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사하라 파워탑의 경우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채택돼서 고속 주행에서도 상당히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발휘하고요. 주행 모드의 경우는 눈길,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파워탑 모델이 소프트 탑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소음들에 대한 걱정은 제 기우였던 것 같고요. 소프트 탑 치고는 상당히 정숙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전자식 전복 방지 시스템 및 트레일러 스웨이 댐핑 등을 포함한 전자식 주행 안정 시스템,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셀렉 스피드 컨트롤을 기본 제공한다고 합니다. 루비콘 트림의 경우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 퍼포먼스 서스펜션, 프론트 리어 전자식 디퍼렌셜 잠금 장치, 전자식 프런트 스웨이바 분리 장치 등을 장착해서 비교 불가한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 사하라 모델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더 뉴 랭글러는 오프로드는 물론 온로드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65개 이상의 주행 안전 편의 사양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스탑 앤 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드밴스드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사이드 커튼 에어백, 키리스 엔터 앤 고 스마트 키 시스템, 원격 시동 시스템, 센트리 키 도난 방지 시스템, 어린이 전용 시트 앵커 시스템, 시큐리티 알람 등을 기본으로 적용해서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사하라의 경우 하드탑과 파워탑 이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하드탑의 경우 블랙, 안빌, 실버 지니스, 얼, 하이드로 블루 펄, 파이어 크래커 레드, 그리고 하이 벨로시티, 사지 그린, 브라이트 화이트 이렇게 9개의 컬러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사하라 파워탑의 경우는 안빌 컬러를 제외한 8가지 컬러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랭글러 사하라를 구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가격일 것 같아요. 사하라 하드탑의 경우 7,890만원, 그리고 파워탑의 경우는 8,24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에 대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승차감이 아무래도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를 신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소음이 머드 터레인 대비 조금은 줄어든 느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낮은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차가 조금 어색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하라를 탔을 때 나름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요철이나 노면에 파여있는 이런 포트홀들을 밟고 지나갈 때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복 방지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코너에서도 상당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 사하라 파워탑 같은 경우 도시명으로 최적화된 모델이다 보니 오프로드를 가지 못한 게 사실 좀 아쉬운데요. 저희가 이 사하라 바로 다음 시승차로 루비콘 모델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 루비콘 모델을 타고 오프로드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터 PD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